자, 이번 순서는 사건 추적입니다. 절도범인 줄 알고 잡았더니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네, 그 절도범을 잡으면서 미제 사건 해결이 되는데 무려 8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아서 속을 태웠었는데 범인이 결국 술 때문에 검거가 됐다고 하는군요. 예. 검거 과정의 전말 공개하겠습니다. 절도범을 잡았더니 미제 사건 7건이 해결됐다. 새벽에 우리는 많이 출근을 하면 무섭죠 사실. 겁나지. 일단은 겁나지요. 8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난달 절도를 하려던 50대의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김진명 씨.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니까 저 앞에 이제 작은 불빛이 탁 비더라고. 그래서 무심코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런 눌리다 보니까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다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니까 창문을 연락하고 있더라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김 씨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 그런데 그때는 이제 후라시만 들고 있는 줄 알았지. 나중에 쫓고 보니까 새 파이프를 들고 있더라고. 50cm 길이의 굵은 철근을 들고 경찰과 함께 뒤따르던 김 씨를 위협했던 그 남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그는 불구속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범죄 경력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피해자 말로는 술을 훔치러 들어갔다. 술이 필요했다. 술을 마시고 싶었다라고 전과가 얘기를 없던 했습니다. 초범이었다. 범행 동기는 단순했죠. 예. 하지만 곧이어 그는 다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바로 그가 8년간 풀리지 않았던 미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자. 그게 이제 한두 건이 아니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로 연쇄 성폭행범이었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준 것은 DNA 검사였습니다. 범죄 경력은 없었지만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던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 성폭행 사건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른바 울산 발바리 사건. 모두 7건의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그리고 5건의 절도를 저질러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20대에서 40대의 혼자 사는 여성이 표적이 됐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온 적도 있고 지나가다가 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여다보니 혼자 잠을 자고 있어 그렇게 야간 침입을 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방범창과 창문을 뜯어낸 뒤 침입을 하기도 했었다는데요. 심지어 한 번 범행을 했던 장소에 또다시 찾아가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총 피해자는 6명이었고 발생 건수는 7명이었습니다. 그 한 집에 2번 들어간 적이 있었으며 한 피해자에게 2번의 강간을 하기 위해 말이 안 되죠. 예. 2번째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혹시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1년 넘었는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들은 이사를 가버린 상태. 주행 사건은 그때 한 몇件 있었어요. 그 주위주가 조금 나섰죠. 붙어나가서 도망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사건의 소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년여간 이뤄진 범행. 왜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거된 것일까? 범행 수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비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복면을 쓰고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는 여성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뒤 폭행을 가하여 강간을 한 것입니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7건의 범행. 게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피해 여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물어본 뒤에 자신의 나이가 우리 엄마와 비슷하다. 피해자들이 모두 20대로 진술을 함으로 해서 피해자 근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07년 이후 이 지역의 연쇄 범죄가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는데 그는 왜 갑자기 범행을 멈춘 밝히지 것일까? 않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미수가 되는데 신고되지 않은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중단시킬 수는 없거든요. 수법을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범종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라든가 도박 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지만 살인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전이 계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공백 기간이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현재 검찰에서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쇄 성폭행범 검거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12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신길동 성폭행범 검거. 부녀자 5명을 노린 광주 성폭행범 검거.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7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울산 성폭행범 검거. 이들 연쇄적인 성범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왜소한 부분들, 키가 좀 작대거나 예전에 괴롭힘을 당했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절도는 상당수의 연쇄 성폭행범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쇄 성폭행범들이 최근 들어 많이 검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DNA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수사하는 기법이 도입된 거는 뭐 1994년 정도부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한 것이 2010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범인을 알 수 없어 상당히 미궁에 빠졌던 그런 사건들의 범인이 밝혀지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사에 DNA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정도인데요. 그간 풀리지 않았던 미제 사건들이 더 많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유독 수사와 검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경우도 8년 만에야 이 범인이 잡혔다고 하니까 유독 이 DNA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느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어찌됐건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해본 분들은 그러세요. 막상 범죄자가 있는데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하겠지만 잘 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에 침입을 해서 이루어지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25% 4분의 1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문 단속만 잘 하셔도 어느 정도 상당수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스마트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112 앱이 있다고 그래요. 네.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고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잘 알리지 않는 것도 연쇄 범죄자를 잘 못 잡는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요거를 신고하기까지 피해자분들의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연쇄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릴 때 좀 불우하게 자랐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성범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 성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소외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겠죠. 예.